안녕하세요. 꿈꾸는 주린이 아줌마의 좌충우돌 실전 주식투자 2021년 9월 28일 시황 기준 영상입니다. 오늘 바빠서 증시를 못 보고 있었는데 코스피 3100선이 붕괴되었네요. 붕괴 이유를 모르는 주린이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특별할 게 없이 전날 미국 증시 기술주의 대거 하락의 영향으로 너무도 당연히 어쩌면 공식이죠. 미국이 폭락하면 우리나라는 더 폭락을 한 거죠.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이 미국 기술주 하락의 원인이라고 하고요. 주식 투자 1년 8개월 하면서 뭔 폭락, 하락 이유가 그리도 많은지 참 미국이든 한국이든 주식 시장의 투자자들은 콧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는 깃털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떠한 시련과 풍랑과 돌풍이 와도 난 나의 길을 가련다. 이런 투자자들은 정녕 주식 투자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아님 어딘가 숨어서 그 국소수의 갈대밭에서 망부석이 되어 굳은 의지로 투자하며 조용히 주식시장의 돈을 끌어모으고 있을까요? 암튼 미국 국채금리 급등의 원인이 미국의 경제전망 개선으로 금리가 급등한 거라는데 과연 미국의 경제전망 개선이 되고 있는 건지 이 방구석 아줌마 주린이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 헝다그룹 파산과 중국 부동산 경제 붕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얘기가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 전망 개선으로 금리가 폭등했다?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뭔가 좀 언밸런스한 결과라 주린이라서 그런가 이해가 안 가네요. 거기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하락의 원인이 미국인 선물 매도 폭탄이라고 하는데 아직 선물 공부를 안 해서 선물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지만 아주 어렴풋이 들은 얘기는 선물은 주가보다 선반영되어 움직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념풀이를 굳이 하자면 주식 선물이란 앞으로 생산될 상품을 미래의 경제 상황을 예측하고 가치를 평가하여 미래의 가격을 현재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선물 매도가 먼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그 선반영에 의해 주가가 하락 또는 상승하는 원리. 에휴, 뭐가 어렵네요. 암튼 외국인 선물 매도 폭탄이 있던 오늘 하락 저가 매수 전략으로 개인이 5,602억 원이나 매수했고 외국인도 108억 원이나 매수했다는데 역시나 여지없이 기관이 5,554억 원어치를 팔아치워 3,100선 붕괴의 선두자 역할을 기관이 했답니다. 기관, 이 아줌마 주린이의 예측대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우상향하지 못하게 막는 막중한 업무를 오늘도 충실히 진행 중이네요. 주식시장은 그렇다 치고 나의 해외계좌 NRGD 2021년 9월 28일 본장 시작 기준 마이너스 22.94%. NRGU 오늘도 여지없이 고공행진 154.4776달러. NRGU 1억 손들한 테넨트님의 비할 바가 아니다 미안하며 어떤 주린이가 주식 사놓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정순물 떠놓고 밤마다 기도한다던데 오늘부터 저도 매일 기도하고 자야겠어요. 유가야 폭락해라. 아참 안되는데 그럼 나의 국내 계좌 신한네버리지 WTI, ETN도 같이 떨어지는데 에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강제적 존버 뒤에 있을 환희를 기대하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인 투자자가 기관을 펀드 매니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 김작가 TV에 나온 박종훈 기자님의 인터뷰 영상이 저에겐 임팩트가 있었는데요. 2000년 닷컴버블 붕괴되던 때 원숭이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세 부류를 나눠서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률 차이를 보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원숭이는 10개월 동안 랜덤으로 뽑게 하는 훈련을 시켰고요. 그 결과 두둥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원숭이 1등 손실률 마이너스 3%, 펀드 매니저 2등 손실률 마이너스 13%, 꼴찌 개인 투자자 손실률 마이너스 26%. 결론은 개미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펀드 매니저도 시장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세계 100대 헤지펀드 평균 수익률이 17%라고 합니다. 나스닥 지수의 평균 수익률이 15%이고 워렌 버핏의 49년 동안 수익률이 21%라고 하네요. 박종훈 기자님의 인터뷰에 의하면 워렌 버핏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1. 작전 세력, 2. 초심자의 운, 3. 거짓말쟁이 밖에 없다고 하네요. 평균적으로 펀드 매니저들은 시장 수익률을 못 이긴다고 딱 잘라 말하시더라고요. 헤지펀드의 장점이 굴리고자 하는 자산의 규모를 한정할 수 있다는 건데 거기에 비해 ETF는 사겠다는 사람이 들어올 때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치를 벗어난 자산 운영 규모를 벗어나면 펀드 매니저들은 시장을 이기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ETF 중 다른 건 투자하지 말고 미국 지수 ETF인 QQQ나
SPY만을 하라고 하네요. 지수추종 ETF를 알고 있으면서도 위험투자 ETF 매력에 이끌려 지수추종 ETF는 손도 안 댔었는데 박 기장님 얘기 듣고 저도 지수추종 한번 해봐야겠어요. 오늘의 주제 본론. 박종원 기자님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 투자자가 펀드 매니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1. 빠르게 손절할지 장투할지 100%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2. 운영자금도 많이 할지 조금 할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물론 개인은 한계가 있지만요. 3. 주식 투자 쉬고 싶을 때 쉬고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다. 이 방법의 추가 설명은 1년에 한두 번 생기는 RSI 지수가 바닥을 칠 때 줍줍해서 큰 수익을 보고 치고 빠지기 전략. 한마디로 1년에 매매하는 기간이 얼마 안 돼도 연 수익률이 좋을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기업 분석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가장 큰 무기는 바로 1번입니다. 펀드 매니저는 회사 소속이고 맡은 한정 운영 자금의 한정 운영 기간과 또 한정 수익률의 최소 커트라인 등 회사의 정책에 의해 또는 운영 의뢰기관사에 의해 컨트롤 받아야 하는 제한 등 여건에 의해 운영하게 되므로 맘대로 팔 수도 맘대로 살 수도 없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회사 퇴사 후 직접 주식 투자 해보겠다고 전업 투자자가 된 펀드 매니저 중 최소 또는 최대 50% 이상이 실패한다고 합니다. 이 퍼센트율은 같은 퇴사 펀드 매니저가 한 말인데요. 제가 볼 때 아마도 더 낮은 성공 사례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 내 돈 갖고 굴리느냐 남의 돈 갖고 굴리느냐가 그 심리 싸움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이건 굳이 설명 안 해도 우리 주린이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주린이들의 가장 큰 무기, 투자 기간을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걸 잘 활용하면 펀드 매니저보다 한마디로 ETF나 펀드사에 맡기는 계좌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원숭이 수익률보다는 못하겠지만요. 단 또 여기엔 조건이 따르겠죠. 충분한 기업 분석과 시장 분석 등의 충분한 공부가 바탕이 되었을 때 제약받지 않고 장기 투자할 경우에 해당한다는 거. 한심스러운 건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네요. 너나 잘하세요가 아니라 나나 잘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다림은 내일의 고수익이다. 이상 방구석 주린이 아줌마의 짧은 희망 명언이었습니다.